코시국에서 돌아온 시카고 불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시국 문제로 인해 선수들이 돌아가며 뜻밖의 휴식을 취한 시카고는 론조볼과 카루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잔, 라빈, 부세비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며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인디애나전에서도 시카고가 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드로잔의 스킵 패스를 받은 부세비치의 롱투가 림을 가리며 출발한 경기는 어느 한 팀도 쉽사리 달아나지 못한 시속 게임의 연속이었는데요. 시카고는 방금 패스를 전달한 드로잔이 특유의 부드러운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점퍼에 오픈 3점이 아니라 익숙한 미들 점퍼로 득점을 올리며 부세비치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지난 3경기 60%가 넘는 고감도 슛감을 과시했던 라빈은 속공에서 올려놓은 레이업 득점을 제외 나머지 3개의 야투를 모두 놓치며 1쿼터 단 2득점에 그쳤네요. 드로잔과 부세비치에게 집중된 시카고와 다르게 인디애나는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올렸는데요. 르버트는 아이솔로 엔드원을 얻어냈고 워싱턴 주니어는 수비에 허를 찌른 빠른 공격 전개로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시속 게임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카고는 라빈이 부진하자 또 드로잔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바짝부터 수비한 크레이그를 상대로 자유투를 얻어낸 드로잔은 평소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는 않는 스텝백 점퍼도 추가 1쿼터 10점 3어시로 외롭게 팀을 캐리했습니다. 이에 인디애나에선 쿼터 막판 사보니스가 힘을 내줬는데요. 사보니스는 수비에서 드로잔의 레이업을 블락한 데 이어 반대쪽에서 파울까지 얻어내 자유투로 득점을 올리며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드로잔에게 더블팀은 덕분에 오픈된 언드래프트 출신 맷 토마스의 3점과 수비를 휘저은 코비 화이트의 패스를 타일러 쿡이 덩크로 해결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시카고였으나 이 구간 줄곧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던 드로잔이 흔들린 탓에 인디애나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는데요. 인디애나에선 폭발력 하나는 무시 못하는 르버트가 캐리, 드로잔 쪽에서 나온 수비 성공을 속공 득점으로 매듭 지어주며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드로잔의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 않자 빠르게 라빈을 투입한 시카고. 허나 라빈도 투입되자마자 기름손 턴오버에 사보니스를 달고 올라간 터프한 점퍼도 놓치는 등 1쿼터에 이어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는데요. 그 사이 르버트와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 인디애나가 7대0 런을 달리며 잠시 리드를 잡기도 했습니다. 4분간 야투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던 시카고의 득점 가뭄은 부세비치가 풀어줬는데요. 인디애나가 혼전 상황에서 나온 크레이그의 덩크와 피켈로레이은 터너의 컷인 레이업으로 제동점을 만들었으나 부세비치가 라빈의 패스를 침착하게 미들 점퍼로 연결하며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재투입된 드로잔은 크레이그의 수비에 막혀 2쿼터에만 두 번째 피블락을. 오늘 뭔가 손이 미끄러운 듯 보이는 라빈도 레이업을 놓치며 부진했는데요. 그나마 라빈이 빠르게 닥돌에 들어간 우격다진 레이업으로 경기 두 번째 야투를 기록했으나 쿼터 막판엔 화이트와 르버트의 쇼다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쿼터 야투 시도가 없었던 화이트는 라빈에서 시작해 부세비치를 거친 패스를 왼쪽 45도에서 백투백 3점으로 마무리. 르버트는 페인트존에서 페이크로 수비 2명을 낚으며 엔드원을 얻어내 반격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인디애나의 이해하기 힘든 지역방어 덕분에 부세비치가 편안하게 점퍼를 넣으며 시카고가 4점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이 쿼터 막판 제대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르버트가 더블 클러치 레이업을 올려놓자 화이트는 이번에도 3점으로 응수. 두 선수가 하나씩 주고받으며 출발한 3쿼터는 많은 자유투를 얻어낸 시카고가 야금야금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랜만에 세로잔 모드 시전 중인 드로잔의 야투 미스에 턴오버도 이어지며 더 달아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라빈은 인디애나의 자동문 수비를 지나 시원한 덩크에 속공에서 멋진 유로스텝 리버스 레이업으로 엔드원을 따내며 리드를 지켰으나 3쿼터 손이 뜨거운 저스틴 홀리데이의 3점과 르버트가 라빈과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보이며 맹추격. 어느새 인디애나가 1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과감히 라빈을 빼고 드로잔을 중심으로 한 세컨 유닛 구간에선 데릭 존스 주니어의 깜짝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좁은 공간을 파고든 세로잔은 이번에도 블락을 당하며 고전했지만 두 승모와 좋은 합을 보여준 덩크왕 데릭 존스가 엘리웁 덩크를 장렬.
혼자 3연속 야투 득점을 책임지며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코트 위 유일한 주전인 드로잔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 드로잔은 스텝백 미스에 돌파조차 이번엔 밑에서 블락을 당하는 등 2, 3쿼터 야투 성공률 0%라는 수모를 당하며 3점 차로 4쿼터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주니어를 가볍게 뚫은 화이트의 플로터로 출발한 4쿼터는 1쿼터 이후 계속 부진하던 드로잔이 살아난 시카고가 점수차를 벌릴 듯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그물 맛을 본 드로잔은 이번엔 돌파를 시도해 레이업 득점도 추가, 자유투를 포함 연속 6득점을 올리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허나 살아난 드로잔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점수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인디애나에서도 1, 2, 3쿼터까진 야투 득점이 없던 브리셋이 급발진한 폭풍 3연속 레이업에 코트가 미끄러웠는지 제대로 꽈당한 라빈의 턴오버까지 나오며 오히려 2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 시카고는 드로잔을 불러들이고 라빈과 부세비치 위주로 팀을 꾸렸는데요. 이 구간 라빈을 집중 수비하여 다른 선수들의 야투를 유도한 인디애나의 수비가 대성공, 시카고가 3번의 공격을 날린 사이 인디애나는 7대0 런을 달리며 동점을 넘어 역전까지 해버렸습니다. 결국 타임아웃 후 드로잔의 화이트까지 재투입하여 분위기 반전을 노린 시카고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라빈이 인바운드 상황 5초 바이올레이션에 다소 안일했던 패스 턴오버까지 범하며 점수차는 5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준 라빈이 실수를 만회하려는 페이더웨이를 시도, 살짝 운이 따라준 득점으로 한숨을 돌리나 했으나 바로 사보니스의 풋백 득점으로 인디애나가 계속 리드를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라빈이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데 혼자 드리블하다 공을 놓치는 기름손 턴오버로 홀리데이에게 자유투를 내주며 이제는 인디애나가 6점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원정에서 1, 2 옵션들이 돌아가며 부진한 탓에 패색이 짙던 시카고의 공격은 오늘 가장 안정적인 활약을 해준 코비 화이트의 3점이 들어가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이에 르버트가 바로 불스 추격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데 드로잔의 스틸을 라빈이 아름다운 덩크로 마무리, 1분여를 남겨놓고 1점 차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클러치에서 매번 쓴맛을 봤던 인디애나가 오늘만큼은 잡겠다는 진념을 발휘, 자유투를 얻어내 다시 3점 차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시카고도 마찬가지. 시카고 역시 연속 공리를 따내 가까스로 득점을 올리며 1점 차 게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에선 또 르버트가 가는데요. 드로잔이 몸을 날린 이 수비는 분명 투터치로 보였는데 이게 홈팀 인디애나의 볼루 선언. 하지만 정의는 승리한다. 이 인바운드 패스를 기어코 스틸해낸 드로잔이 마지막 공격을 전개하는데 최종 스코어 108대 106, 1초를 남겨놓고 콘테스트 학다리 3점이라는 터프샷을 드로잔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시카고가 올해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버저비터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드로잔 주연의 반전 드라마였는데요. 드로잔은 4쿼터 막판 훌륭한 판단력이 돋보였던 연속 스틸과 마지막 불스의 클러치 5득점까지 모두 책임지며 드조양의 품격을 다시금 선보였습니다. 추가로 오늘 3점 85%를 기록한 코비 화이트의 안정적인 활약이 없었다면 이런 명장면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 승리로 6연승과 동시에 네츠를 넘어 동부 1위로 올라선 불스는 바로 내일 워싱턴과의 백투백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마지막 경기에 이어 새해 첫 경기까지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피 뉴 이어.